네, 글로벌 핫 이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에 마무리하는 금요일에도 오늘 국제문 수석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른 아침 또 나와주셨는데요. 저 오늘 이번 주에는 이제 좀 마지막 출연이셔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네. 여러 가지 주식시장이 상당히 힘든 그런 구간을 그렇죠.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런 어려운 구간이 지나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상당히 좋은 장이 예상될 것 같으니까 네. 끝까지 저희 오프닝 벨을 많이 시청해 주시고 함께 좋은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국제문 수석 매니저님은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나오실 테니까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 그럼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장 뉴욕 증시 또 전장이랑 또 다르게 반대로 하향 좀 조정을 그렇습니다. 받으면서 좀 내렸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을 보시게 되면 계속 말씀드린 대로 뭔가 시장이 좋아진다 이렇게 네. 긍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것 같으면 연준이사 쪽에서 그 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주는 찬물을 끼얹는 이런 코멘트가 나오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계속 네. 보이고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주가가 추락하게 되면 역시 긍정적인 시그널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과 함께 주가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전일 이미 소비자 물가 지수가 40년 만에 최고치다. 상당히 시장 이런 내용들로 봐서는 주가는 하락세를 보여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간 세부 품목 중고차 지수는 떨어졌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가지고 피크아웃 기대감을 가지면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상당히 반응을 보였는데 전일은 뉴욕 총재 쪽이 나와서 이제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피크아웃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적인 입장들 고점이 아니다 이런 코멘트를 사실상 언급을 하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매물이 출회되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네.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글쎄 5월 이제 3일 전에 과연 금리를 50이냐, 25냐, 아니면 75냐가 결정될 텐데 네. 이 전까지는 이런 그림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욕 총재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이런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려면 주가를 크게 떨어뜨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상당히 좀 인플레이션 문제를 진정시키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가 긍정적인 시그널로 상승했다 싶으면 이런 강도 높은 긴축에 대한 코멘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네. 반대로 주가가 크게 떨어지면 다시 한번 연준 이사 쪽에서 긍정적인 스탠스, 약간 비sol기적인 발언을 나오면서 주가를 좀 저점을 확인하는 안정시키려는 이런 코멘트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상당히 역이용해서 우리가 네. 매매를 임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투자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뉴욕 증시는 좀 하락을 했지만요. 반대로 유럽 증시와 아시아 증시는 또 일제히 반등을 했습니다. 빨간불로 좀 마감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또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넘어질 않았는데요. 그렇습니다. 미국 네. 증시는 떨어졌는데 유럽 증시는 어떤 빨간불을 보였다 이런 그렇죠. 점들. 네네. 그러니까 약간 전일 어떤 유럽의 통화 정책의 어떤 라가르드 총재의 발언이 미국과는 좀 달랐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지금의 어떤 미국은 이미 테이퍼링을 끝냈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을 시작했고 여기에 양적 긴축도 마저 빨리 서둘러야 된다.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시장의 부정적인 시그널인데 전일 미국의 라가르드 총재 쪽에서는 이미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테이퍼링은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양적 돈을 쏟아붓는 이런 것들이 이미 끝났고 이제 금리 인상을 시작했는데 네. 유럽은 이런 부분이 좀 진행했습니다. 다만 이제 5, 6월 달에 채권 매입을 종료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진행 중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다만 양적 긴축은 아직 해야 될 상황이 아니다. 이런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상당히 이런 긴축이 긴박하게 빨라지고 있고 반면에 유럽 쪽에서는 아직도 미국보다는 약간의 좀 미국보다는 좀 덜 그런 매파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와서 이런 부분을 어떤 유럽 증시가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도 좀 진전의 기미가 안 보이는 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이 여전히 좀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가솔린 쪽 가격도 조금 좀 많이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일 미국 증시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지표가 발표하는 가운데 네. 이런 가솔린, 휘발유 가격은 상당히 좀 급등세를 보였다. 이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미국의 소매 판매라든가 이런 지표 중에서 전체적으로는 상승을 보였는데 상승의 대부분이 이런 휘발유 가격의 높은 가격에 대한 상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전히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 심지어는 뭐 러시아 쪽에서 여전히 지금 뭐 돈바스 지역에 다시 집중하고 있다. 뭐 재정비를 가다듬어서 마치 다시 전쟁을 일으킬 거다. 이런 내용들인데 이런 사태로 인해서 여전히 이제 높은 휘발유 가격, 가솔린 가격 이 부분들이 이제 전일 미국의 어떤 일부 지표에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장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들이 지표에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 외에도 다른 품목들이 또 지난달에도 증가폭이 좀 둔화가 됐었는데 아무래도 경기 둔화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점점 더 좀 진해지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전일 발표한 미국의 3월 소매 판매, 그러니까 소비자 지출이 어느 정도일까? 이 부분들이 상당히 한편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의 어떤 선행성 지표도 많이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과연 소비자들 어느 정도 지갑을 열고 있을까?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지출이 높을 건가? 이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월 대비해서는 이제 0.5% 정도 증가했다. 여기까지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 자동차 부품주는 감소를 보였고 그리고 온라인 판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온라인 판매 같은 경우가 감소세를 보였다. 이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매 판매가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서 그럼 미국인들이 소매 판매가 상승세를 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 증가율도 미래에 좀 좋지 않을까 이런 긍정적인 스탠스를 보였는데 이 부분에는 휘발유, 가솔린 가격만 상당히 높았지 세부적인 어떤 온라인 판매 쪽이 감소세를 보였다. 이 부분들은 시장에서 여전히 이제 지갑을 열기가 상당히 부담스럽다.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어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그렇죠. 높은 인플레이션 이 부분들 때문에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고로 싶어도 뭐 지갑을 좀 엽게 열 수밖에 없는 이런 그렇죠.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진행 중이다. 네. 전체적으로 소매 판매, 소비자들의 판매는 상당히 좀 높아서 전월 대비해서 0.5% 증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실질적인 판매가 감소세로 이어졌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런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시장을 부담스러운 그런 스탠스를 가져가는 그런 모습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5월 달에는 또 높은 금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이제 매물을 출회될 수밖에 없는 전일 미국 증시의 한 축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다시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높은 인플레이션 또 그 가솔린 가격 상승 등과 맞물려 있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요. 미국 4월 소비 심리 지수가 또 지난달 발표를 크게 상회를 했다라는 이런 발표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의 어떤 GDP 부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미래에 어떤 사고 싶을까?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어떤 심리, 소비에 대한 심리는 어느 정도인가? 내가 지금에 대해서 앞으로 어느 정도 소비를 하고 싶을까? 이런 소비에 대한 기대의 심리 지표는 네네. 상당히 높았다라는 점들이 상당히 긍정적이군요. 그러니까 소비에 대한 심리는 소비는 하고 싶다. 하지만 물가가 너무 높다. 이런 점들이 전일 고스란히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놓고 보게 되면 비록 이제 어떤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면 나는 상당히 소비를 하고 싶다. 이런 점들. 그래서 일부에 지금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뭐 백화점이라든가 미래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스탠스들 이런 점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크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소비 심리에 대한 기대들이 높기 때문에 이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문제가 빨리 어떤 안정세로 돌아선다면 이제 시장에 대해서는 매출에 대한 기대 가능성, 그다음에 지금 소비를 하고 싶다는 그런 심리 지표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높은 물가 우려 때문에 당장은 부담스럽지만 이런 스탠스가 상당히 안정되게 되면 어떤 미래에는 어떤 소비 욕구가 상당히 높을 것 같다. 그래서 전일 미국의 어떤 리오프닝 관련주들, 백화점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제 소비적인 스탠스의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높았다는 점들이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여러 가지 러시아 사태, 그다음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상당히 어둡고 힘들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미래에 대한 기대 심리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만 잘 지나간다면 어떤 주가 측면에서는 향후에 어떤 미래에 대한 시그널은 당장은 어둡지만 미래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이런 쪽으로 지금 시장에 대한 지표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소비를 하고 싶다는 이 소비자들의 심리가 높아짐에 따라서요. 관련
리오포닌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금 진전이 되면 더욱더 좀 주목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이런 섹터인 것 같으니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좀 이슈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뭐 뉴욕 증시는 하락을 했고 유럽 증시는 상승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아시아 증시도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자, 뭐 니케이 지수, 상해 지수, 홍콩 지수 할 것 없이 소폭으로 올랐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일 아시아 증시 상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일 금리 상승에 따른 하락세 매물이 출현되면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증시는 전반적으로 니케이라든가 상해, 홍콩 항상 지수가 전일 고르게 상승세 보였습니다. 네. 이 내용들은 이제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일 어떤 미국 증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가능성 이런 부분들과 함께 미국이 상당히 긍정적인 스탠스를 보였고 그다음에 일부 지표들이 예상치보다는 상당히 좋았다 이런 흐름들. 그래서 아시아 증시는 아무래도 전일 같은 경우는 이런 미국 증시에 가장 시장이 우려됐던 이런 네. 인플레이션의 피크아웃 기대감 이런 점들과 함께 약간 외국인들이 긍정적인 스탠스를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일의 어떤 이런 아시아 증시의 골고루에 대한 상승세들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현재 시그널을 보게 되면 이 신흥국이 상당히 밸류에이션이 싸다. 그렇기 네. 때문에 미국 쪽에서 약간 금리 인상 스탠스가 조금 뭐 약간 좀 하향 조정된다든가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어떤 인플레이션, 어떤 물가가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을 쳤기 때문에 이제 향후의 경기 상황을 고려하면서 금리 인상 스탠스를 좀 높은 것보다는 천천히 가져가는 가능성이 높다. 이런 모습이 나온다면 네. 역시 외국인들로 하여금 아시아 증시 상당히 그동안에 싼 밸류션이 싼 아시아 증시를 매수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그림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신흥국 주가가 상승하려면 이런 어떤 피크아웃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미국 쪽에서 금리 인상 스탠스를 좀 낮게 가져가는 이런 그림이 나와야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어제 우리 증시에 좀 핫 이슈가 있었는데요. 바로 우리 한국은행 쪽에서 금리 인상을 좀 이런 발표를 했었는데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전일 우리 한국은행에서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0.25%를 상향했습니다. 네, 네. 지금 미국이 과연 5월 달에 50으로 올릴 건가 20으로 올릴 건가 이런 내용과 함께 여러 가지 지금 맞물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까운 미국에서 가장 가까운 캐나다 같은 경우도 드디어 은행 금리를 상당히 높이 올렸다. 자 이런 점들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일 아시아 증시가 뭐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우리나라 증시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네. 상승 그림을 가져갈 그림을 보셨습니다만 10시간 오면서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 인상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그때 약간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네. 시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가장 부담스러운 스탠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기적인 스탠스가 아직 살아나기도 전에 어떤 물가가 여전히 지금 부담스럽다는 점들을 이런 점들을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도 금리 인상 스탠스를 보였고 네. 또 막 역시 마찬가지로 캐나다 같은 미국에서 가장 가까운 캐나다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을 보였고 이런 점들이 시장에서 아직 미국은 5월 3일 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네. 여전히 이제 주위에서 금리 인상 상승에 대한 부담감 이런 점들이 아시아 증시 시장과 함께 우리나라 증시는 부담을 주었다 이런 점들이기 때문에 네. 여전히 금리 인상 스탠스와 함께 당분간은 이런 축을 가지고 주가가 좀 상승할 때마다 심리적으로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운 그런 스탠스를 보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단행함에 따라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같이 있을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난 장 우리 장이 조금 상승 마감을 했지만요. 거의 보합권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코스피는 상승 하락을 계속 반복을 하다가 반등을 살짝 하면서 올랐습니다. 그리고 2,700선을 조금 지켜내는 모습이었는데요. 또 어떻게 보셨으며 또 오늘 장은 또 어떤 전망을 좀 내놓으실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전일 장막판 주가의 어떤 이러한 반등들을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한 축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게 되면 모든 게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시장에서는 뭔가 긍정적인 스탠스를 상당히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 여러 가지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높은 인플레이션이 더 지속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들. 그러는 가운데 시장에서 또 한 축들은 지금의 어떤 여러 가지 이런 구조들을 놓고 볼 때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의 여러 가지
꼬인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다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과 함께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매수가 일부분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그림들, 전일에 이런 내용들을 보였지만 한쪽에서는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뭐 뉴욕은행 총재 쪽에서도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주가를 크게 떨어뜨려야 된다, 이런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는 반면, 네. 또 한쪽에서는 뭐 한 가지만 어떤 긍정적인 이슈를 보더라도 인플레에 대해서는 피크아웃 가능성이라든가 상당히 긍정적인 스탠스를 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함께 어떤 외국인 입장에서도 미국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한국이 상당히 변리인이 싸기 때문에 매수를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이 조금만 나오게 되면 매수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여전히 어둡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연말을 겨냥해 본다면 지금이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좋은 매수의 기회다라고 시장이 미리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좀 우리 증시도 이제 곧 개장을 할 건데요. 좀 중요하게 좀 봐볼 만한 그런 섹터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전일 지금 시장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섹터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딱 두 가지 섹터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네. 한쪽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경기적인 펀더멘탈을 고려해서 지금 향후 뭐 3년, 5년, 6년간 실적이 확실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렇죠. 것들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섹터들이죠. 친환경 쪽. 2차 전지의 어떤 재부각 가능성,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 문제로 인해서 친환경이 좀 빨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전기차 도입이 더 앞당길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들인데 전기차 수요가 빨리 앞당겨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들.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세부적인 부품 관련주들 상당히 좀 곽강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이런 그 전기차 섹터들은 계속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전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강도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원재료 가격을 가격을 전가시킬 수밖에 없는 기업들. 그러니까 1980년도에 어떤 그 월스트리트라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어떻게 그때 보셨나요? 못 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떤 지금 내용일까요? 네. 이제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네. 어떤 그 마이클 더글라스와 찰리 네. 신 주연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 내용이 갑자기 제가 떠오르는데 그런 내용을 왜 말씀드리냐면, 그때 미국의 어떤 월가를 다룬 그런 영화를 보게 되면 네. 마이클 더글라스 어떤 그 개코라는 그런 주연 내용을 가지고 나오는데, 네. 이 마이클 더글라스가 거기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가장 관심 있는 기업은 가격을 올리는 기업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있어서 소비자들에게 가격을 충분히 올리더라도 네. 소비자들 이를 먹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매출이 또 늘어나고, 이런 기업들을 자기는 가장 희망을 하고 있고 그런 기업들만 네.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가격을 전가를 시키더라도 매출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최근에 어떤 이슈가 돼서 자꾸 주가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에 이제 철강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시멘트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이제 일부 음식료 관련 업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음식료 관련 업종들은 가격을 전가시키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사 먹을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주가에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가격을 전가시키더라도 매출이 늘 수밖에 없는 이런 기업들,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실적이 확실하게 나오는 이런 2차 전지 섹터들, 이런 두 축을 갖다가 중심으로 시장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네. 여기 한 가지 덧붙인다면 이제 최근에 예를 들어 일부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 이런 관련주들은 우리가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구매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 기업들과 함께 리오프닝 관련주들과 함께 엮어서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 이 섹터 내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종목들을 리밸런싱을 충분히 하면서 효과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담아서 공략하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네.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전기차 수요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좀 불거지면서 2차 전지나 뭐 전기차 섹터들이 재부각을 다시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원자료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이 가격 전가를 좀 하게 되는 기업들, 뭐 철강, 시멘트, 음식료 관련 업종들 이런 업들은 주가가 오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두 축 함께 가져가면서 또 제약 바이오주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국제문 수석 매니저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